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저희 채널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숨어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정도의 후원을 통해 가입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등급에 따라 주식 투자 교육 영상과 채널에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평가 종목은 KPX 케미칼입니다. KPX 케미칼은 우레탄을 주 사업으로 하는 화학회사입니다. 우레탄은 가구 매트리스, 인조가죽, 단열재 등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죠. 건축물 자재, 자동차, 가전산업, 반도체 산업 등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원재료 측면에서는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PX 케미칼은 큰 사이클상 201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이렇게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특징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지난 11월에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량 거래와 함께 위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많이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매물대 소화의 흔적들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전파동의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월봉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11월에 들어와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이 과정에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함께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서 조정을 거치면서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최근 하락 파동 대비해서 상승 파동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보이며 아마 이때에 몰려있던 매물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를 길게 단 매물대 소화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급등은 이 기업과는 무관하게 계열사인 KPX 생명과학의 호재성 뉴스로 인해 함께 급등을 했던 상황으로 위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확실히 중기적인 몇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 상태로서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부분의 매물대 소화 과정이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저가 매집을 이어가는 쪽으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2,70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인 484억 원, 기준으로도 멀티플은 5.57배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작년 2020년에는 현재 524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은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5.15배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총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부채 비율도 20%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하게 분기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KPX의 유동자산, 즉 현금을 포함한 황금성이 높은 자산은 3,234억 원인 상황에 기업의 총 부채는 1,024억 원으로 유동자산에서 기업의 총 부채를 차감하면 2,210억 원으로 이는 기업의 공장 등의 비유동자산은 아예 포함하지 않은 최소한의 청산가치로서 현재 시가총액인 2,700억 원과 불과 500억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현재 기업의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최소한의 청산가치인 2,210억 원의 공장 등의 유형자산 그리고 이번 년 ROE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포함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인 2,700억 원은 시장에서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총 매출에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가 마진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익은 오히려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실적 개선 추이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돼가는 과정에서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던 매출은 기저효과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매출 성장과 함께 원재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2020년 저유가로 인해 이익률이 개선되었던 효과가 없어지며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다면 매출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은 또 한 번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지난달 발표된 유가 전망에 대한 리서치를 보면 결론적으로 유가의 상단은 $50 후반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WTI 차트를 보면 현재 유가는 $55로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60 아래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올해에는 유가가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현 시점 실적과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 만약 현 가격대에서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올해는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는 더더욱 벌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현재 가격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아마 이 박스권의 매물대 소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올해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KTX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라 생각하신다면 한 번에 큰 비중을 사시기보다는 천천히 매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천천히 매수 접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